딸아, 사실 나는 말이다. 한참을 숨고만 있었어. 근데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게 죄는 아니더라. 나는 이제 남은 봄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 천천히라도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줬으면 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곧 사연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김은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깨어났지요.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이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개고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설거지한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먹은 저녁이었지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은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이른 아침이면 늘 조용했지요. 20년 전 입주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새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외벽이 낡고 엘리베이터도 삐걱거렸지요. 하지만 은희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은희는 미리 준비해둔 밑반찬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콩자반. 손이 알아서 움직였지요. 33세 남편을 잃고 나서 은희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김밥 장사, 가사 도우미, 새벽 노점까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엄마, 힘들지? 딸 수진이 고등학생 때 물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은희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야 했지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 수지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이제 은희는 혼자였지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언니, 오늘은 콩자반이 맛있게 됐어요. 그래? 하나 줘봐. 은희는 능숙하게 반찬을 담아 건넸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만큼은 표정이 밝았지요. 하지만 손님이 나가고 나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게 안은 형광등 불빛만 희끄무레하게 밝았고 은희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1시쯤 은희는 잠시 가게를 비우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보였지요. 은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 오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지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은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층이세요? 8층이요. 저도 8층입니다. 남자는 웃으며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불이 켜져 있었지요. 은희는 슬쩍 남자를 훑어봤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선했지요. 엘리베이터가 8층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먼저 내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803호 옆집이세요? 네, 804호예요. 그럼 이웃이네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잠깐 망설이다 손을 맞잡았지요. 김은희예요. 이사 오시나 봐요.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다시 정중하게 인사하고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하지만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옆집 쪽을 돌아봤습니다.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은희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작았지요.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왠지 무거웠지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은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요. 밥을 먹고 가게로 돌아가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것. 그게 은희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거였지요. 하지만 은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만난 옆집 남자가 자신의 삶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리요. 박준호를 다시 마주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은희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을 때였지요. 준호는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이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준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지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 정리는 좀 되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혼자 하려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준호는 머리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요. 은희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준호는 정중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분리수거함에 비닐을 버리고 돌아서려는데 준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철물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못을 좀 사야 해서요. 아, 사거리 쪽에 하나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지요. 혼자 사는 남자구나. 나처럼. 그날 저녁 은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요. 옆집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은희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향이었지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큰 나무판을 들고 있었지요. 은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선반 만들려고요? 취미로 목공일을 좀 해요. 목공이요? 네. 은퇴하고 나서 배웠어요. 심심풀이로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했지요. 두 사람은 함께 내렸습니다. 준호가 나무판을 옆으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간단한 거라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지요. 누군가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희가 가게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집입니다. 도마 하나 만들었는데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준호. 은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원목 도마가 들어 있었지요. 손으로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무결이 고왔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도마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이런 걸 왜? 은희는 중얼거리며 도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지요. 그러다 문득 준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반찬을 조금 담아
옆집 문 앞에 놓았습니다. 메모지를 붙였지요. 도마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반찬 조금 만들었는데 드세요. 마이너스 804호.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지요. 단순히 이웃끼리 나누는 일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지요. 반찬 맛있게 먹었어요. 혼자 사니까 이런 반찬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행이에요. 도마도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나무 남는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췄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이렇게 반찬 좀 나눠 먹어도 될까요? 제가 목공으로 필요한 거 만들어 드리고요. 은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웃었지요. 그 순간 은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교류가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흔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요. 그리고 머지않아 딸 수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희는 가게를 일찍 닫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지요. 수진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딸이 찾아왔고 은희는 그날만큼은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35살 결혼한 지 5년 된 딸이었지요. 은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밥은 먹고 왔어? 응, 먹고 왔어. 엄마는? 엄마도 먹었어.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 놓인 원목 도마를 발견했지요. 엄마, 저거 새로 샀어? 도마? 은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요. 응. 옆집에서 선물로 줬어. 옆집. 거기 누가 사는데? 새로 이사 온 남자분이야. 목공일 하시나 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은희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희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가는데 준호가 집 밖으로 나왔지요. 준호는 은희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희도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틈으로 수진이 두 사람을 보고 있었지요. 은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수진이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엄마, 옆집 남자분이랑 자주 보는 것 같던데. 응. 그냥 이웃이야. 그냥 이웃이 도마를 만들어줘?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지요. 수진아, 그게 무슨... 엄마, 솔직히 불편해. 수진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말문이 막혔지요. 불편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것도 남자랑. 수진아, 아빠 자리를 누가 대신하는 것 같아서 싫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딸의 표정에는 서운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그냥... 엄마는 그냥 우리 엄마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멍하니 서 있었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빠 자리를 누가 대신하는 것 같아서.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딸에게는 아직도
어제 일인 것처럼 느껴지나 봤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이웃과 인사 나누고 선물 주고받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수지는 아빠 없이 자랐고 은희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그래서 더 불안했을 겁니다. 며칠 뒤 준호가 복도에서 은희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지요. 요즘 바쁘세요? 며칠 못 뵀네요. 은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좀 바빴어요. 그러셨구나. 아, 그리고 지난번에 드린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은희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은희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또 작은 선반을 만들어서 은희 집 앞에 놓았습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지요. 화분 올려놓으시라고 만들었어요. 박준호. 은희는 선반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지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준호에게도 딸에게도. 은희는 선반을 구석에 세워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지요. 마음도 흐렸습니다. 은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지요.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호와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딸이 불편해한다면 엄마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은희는 그 목소리를 억눌렀지요.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준호를 피했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나면 문을 열지 않았지요. 준호가 문 앞에 또 무언가를 놓고 갔지만 은희는 며칠 뒤에야 가져갔습니다. 가게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조차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지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지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지요.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늘 먹던 저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은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은희는 식탁을 치우고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지요.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은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했지요. 은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미래가 올 줄 몰랐지요. 은희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이래도 괜찮은 거야?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지요. 은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렇게만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 사이에 김은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이 엄마, 민수 엄마였을 뿐이었지요. 은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컸어. 각자 가정이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엄마로만 살아야 하지? 며칠 뒤였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엄마, 나야? 응, 수진아. 엄마, 저번에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희는 잠시 침묵했지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미안해.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 엄마도 이해해.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진은 안도하며 말을 이었지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사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문제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지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서럽고 외로웠지요. 울음이 멈췄을 때 은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웃고 싶어. 그게 왜 잘못인 거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지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내 마음에 솔직해지자. 딸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하면 돼.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지요. 수진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나중엔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 첫 문장을 쓰고 은희는 멈췄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다시 힘을 주고 계속 썼습니다. 너희 아빠를 잊는 게 아니야. 그냥 남은 시간을 조금 덜 외롭게 보내고 싶은 거야. 엄마도 사람이거든. 편지를 다 쓰고 은희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내지는 않았지요. 며칠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아직 해결된 건 없었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어두었지요. 보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를 열고 반찬을 담고 손님을 맞았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희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준호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지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지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셨나 봐요. 자주 못 뵀네요. 네, 좀 바빴어요. 그러셨구나. 준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걸 느꼈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불편하게 해드린 거라면 사과드릴게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복잡해서 그랬어요. 복잡하시다니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희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산책 같이 나가실래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좀 걷고 싶어서요. 은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요. 두 사람은 아파트 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지요.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준호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으실래요? 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지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이혼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은희는 그를 바라봤지요. 저도 그래요. 남편 잃고 30년이 지났는데도요. 30년이요? 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어요. 그런데 혼자 남으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제가 누굴 다시 좋아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봤지요. 사람 마음이 왜 죄가 돼요? 준호의 말에 은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살아온 만큼 남은 날도 소중한데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은희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따뜻했지요. 은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걸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산책 같이 해도 될까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웃었지요. 그날 밤 은희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보낼 편지였지요. 은희는 우표를 붙이고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내야지.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요. 은희는 한참 동안 우체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이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요.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은희의 인생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수진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요. 하지만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딸을 더 화나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 사이 준호와의 산책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식사 후 공원을 걸었지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준호는 은희를 재촉하지 않았고 은희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희와 준호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이번 주말에 목공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시회라는 건 데이트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웃었지요. 그 순간 은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은희는 일어나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지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편지 받았어.
응. 엄마, 진심이야? 정말 그 사람이랑 만날 생각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 돼. 수진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 엄마는 그냥 우리랑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었어?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말이 칼처럼 꽂혔지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얘기 좀 하자. 수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지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은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아챘지요. 은희가 괜찮지 않다는 걸. 오늘은 이만 들어가실래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8층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때문에 불편하신 거라면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 없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럼 들어가세요. 푹 쉬세요. 네, 준호 씨도요. 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지요. 은희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지요. 엄마는 그냥 우리랑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었어?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가게에 나갔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지요. 반찬을 담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은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지요. 은희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같은데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지요. 주말에 딸이 온대요. 아, 준호는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미안해요. 준호 씨? 미안할 거 없어요. 가족이 중요한 거 당연하잖아요. 준호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울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두려웠습니다. 수진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60이 넘은 여자였지요. 은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욕심 부리는 거 맞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계만 째깍째깍 시간을 재촉했지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수진은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았지요. 은희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 마실래? 아니,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희는 차를 들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수진아, 엄마, 우리가 뭐가 부족해? 내가 자주 못 와서 그래? 그럼 더 자주 올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게 아니야. 수진아, 그럼 뭔데? 외로우면 친구들이랑 만나면 되잖아. 왜 굳이 남자를? 수진아.
은희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너희 아빠 떠나고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 너랑 오빠 키우느라 정신없었지. 근데 이제 너희는 다 컸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필요 없다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너희는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해. 그건 변함없어. 그럼 왜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해? 수진아,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엄마도 외로워.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무서워.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해. 너희한테 이런 얘기 못했어.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은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엄마, 수진아, 엄마도 누군가랑 밥 먹고 얘기하고 웃고 싶어. 그게 너무 큰 욕심이니?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 자리를 누가 대신하는 것 같아서 싫어. 그게 아빠한테 미안해. 은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아빠 잊지 않았어. 지금도 생각해. 근데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엄마, 막 무서워. 뭐가? 엄마가 나랑 오빠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까봐. 엄마가 멀어질까봐. 은희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도 은희를 안았지요. 둘 다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어디 안 가. 너희는 내 자식이잖아.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정말? 정말이야. 한참 후 수진이 은희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닦으며 말했지요. 엄마,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알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작게 웃었지요. 착한 사람이야. 조용하고 다정해. 나한테 잘해줘. 엄마가 좋아해?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엄마, 나 솔직히 아직도 불편해.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노력해 볼게. 수진아, 근데 시간 줘.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수진은 가방을 열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가져왔어. 같이 먹자. 그래.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만큼 무겁지는 않았지요. 수진이 먼저 밥을 떴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도 올게. 응. 그때 그 사람 한 번 보고 싶어. 은희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웃었지요. 저녁이 되어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야. 근데 엄마 행복이 중요한 건 알아. 알아, 수진아. 천천히 할게. 그래. 천천히 하자.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은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다음 주에 딸이 준호 씨를 만나고 싶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가로등이 길을 밝히고 있었지요. 은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준호에게 수진과의 만남을 준비시켰지요.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준비할 거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수진이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진지했습니다. 은희는 그런 준호가 고마웠지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희는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육, 김치전, 나물 몇 가지. 평소에 수진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지요. 준호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수 만든 원목 트레이였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려나요?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은희는 트레이를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지요. 준호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지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왔어? 응. 수진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호를 봤지요. 준호는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은 짧게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차를 내왔지요.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수진의 대답이 건조했습니다. 은희는 불안했지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불편해요. 수진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췄지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요.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신다는 게 이해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물었지요. 왜 우리 엄마예요? 수진아, 은희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괜찮다는 듯 손을 들었지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오래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말수는 적지만 속은 깊으시고 혼자 오래 사셨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담드리고 싶지 않고 그저 옆에 있고 싶습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희가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차렸지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는 원목 트레이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지요. 매끄러웠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취미로 목공을 합니다. 잘 쓸게요. 수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요. 은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은희는 수진을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준호도 일어나 인사했지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보며 말했지요.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수진아, 근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알아. 천천히 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은희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제가 잘한 걸까요? 잘하셨어요. 딸분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았지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가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목소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응, 괜찮아. 그 사람이랑은? 응, 가끔 산책해. 그래. 수진의 대답이 짧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은희는 그걸로 만족했지요. 어느 날 수진이 다시 은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지요. 은희는 놀랐습니다. 수진아, 왜 말 안 하고 왔어? 그냥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지요. 은희는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수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은희는 차를 건네며 옆에 앉았지요. 엄마한테 얘기해봐.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남편이랑 좀 안 좋아. 왜?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야. 그냥 서로 바쁘고 대화가 없고. 요즘 집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지요. 수진아, 근데 엄마, 그러면서 생각했어. 엄마는 30년 동안 이런 기분으로 사신 거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아빠 떠나시고 나서 혼자 누워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는 한 달도 못 견디겠는데. 엄마는 30년을 그렇게 사셨잖아. 수진아, 괜찮아. 아니야. 엄마, 안 괜찮아. 나 정말 미안해.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도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엄마한테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싫다고,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그럴 수 있어. 내 아빠니까. 근데 엄마도 사람이잖아. 엄마도 외롭고 누군가 필요하잖아. 수진은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은희도 수진을 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정말? 응. 준호 씨 나쁜 분 아니더라. 엄마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고. 수진아,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 내가 늦었지.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웃었지요. 엄마, 다음에 준호 씨랑 같이 밥 먹어요. 3명이서. 정말? 응.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은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지요. 저녁이 되어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지요. 밝았습니다. 은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지요.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 나도 좀 살아보려고.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지요. 남편도 자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라는 걸. 은희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다음 주에 수진이랑 같이 밥 먹어요. 괜찮으시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수진이가 정하겠대요.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딸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지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은희는 웃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꾸는 좋은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지요.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밝았습니다. 은희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은희는 작게 말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게로 나갈 준비를 했지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준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준호가 물었지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수진이가 우리 이해해줬어요.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지요. 수진이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음식이 맛있는 곳이었지요. 은희는 옷을 골랐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수수한 니트를 꺼냈지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준호도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은희는 작게 웃었지요. 멋지세요. 과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딱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와 있었지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수지는 준호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지요. 전체, 찌개, 구이. 정갈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희는 반찬을 준호 앞에 놓았지요. 준호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지요. 가끔 수진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목공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은퇴하고 5년 됐습니다. 재밌으세요? 네,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수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은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지요. 엄마, 나 먼저 갈게. 남편이 기다려.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 주에 또 올게. 수지는 은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인사했지요.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진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은희와 준호는 나란히 서서 차를 지켜봤지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산책 좀 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요. 두 사람은 아파트 뒤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네. 저 천천히라도 좋으니 옆에 있고 싶습니다. 은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지요. 저도요. 은희는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정말 예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은희는 문득 생각했지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침묵할 수 있다는 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에 도착했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내일도 산책 나가실래요? 좋아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도 집에 들어갔지요. 은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떠올랐지요. 은희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누군가 옆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요. 은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지요.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걸. 은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일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늦게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봄이었지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은희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름답게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